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지 전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이렇게 굉장히 늦게 오늘의 미국 뉴스 알려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4,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657만 명이 되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19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1일 사망자잖아요. 1일 사망자는 다행이네요. 다행히 계속 어저께도 굉장히 낮았는데 계속해서 낮아서 450명만 사망을 했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미국은 이제 9월달이잖아요. 9월달은 미국은 이제 학교가 새 학기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리오픈을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학교를 리오픈을 강행을 하면 할수록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달 학교 리오픈을 시작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26%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점점 많이 걸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클래스 학교 리오픈을 계속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느 한 9살짜리 어린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뒤로 몇 개월 동안이나 몇 주가 아니라 몇 개월 동안이나 온도가 계속해서 10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고열을 계속 가진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인데, 고열 플러스 굉장히 급격하게 피곤해지는 거, 그리고 호흡기가 가장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면 좋겠고요. 이게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들도 지금 미국에서 리오픈을 계속 강행을 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University of Arizona,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교는 9월 30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학생들한테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클래스 수업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정말 에센셜, 꼭 중요한 것만 인클래스 수업을 하고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돌리라고 9월 30일까지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왜냐면은 어저께만, 그러니까 단 하루만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에서 28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대학교 안에서만 1,4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나다 보니까 학교에 웬만하면 나오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도 집안에 웬만하면 있으라고 그렇게 대학교에서 조치를 내린 거죠. 애리조나 뿐만이 아니고 NYU,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죠. NYU 어느 한 기숙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여러 명 나와가지고 이 기숙사 한 동을 전체 쿼런틴, 격리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뉴욕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NYU 대학교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65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대학교보다 훨씬 적죠. 그렇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웃브레이크가 굉장히 심하게 난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조심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NYU에 있는 어느 한 기숙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몇 명 나왔다고 완전 기숙사를 전체 격리하는 일이 있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뉴욕 시장은 이번 할로윈 때 트릭 올 트릿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지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위험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트릭 올 트릿 같은 거 안 나가는 게 좋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한 네바다에서 실내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근데 네바다 주에서 실내에서 그렇게 많이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네바다에서 불법으로 걸려가지고 벌금 3,000불을 내게 생겼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선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정말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 건지,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선거를 한다는 게 좀 찹찹하긴 하네요. 빌 게이츠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핸들링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샤킹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미스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테스트 하는 것서부터 쿼런티 하는 거나 뭐 마스크 뭐 제대로 선전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전 세계 공급하는 거는 올해는 어렵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어렵고 내년 중반쯤에 가서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은 아마도 2년 뒤인 2022년도에 종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미래를 굉장히 잘 내다보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 지 3월 달부터 팬데믹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 단 6개월 동안에 미국의 경제나 모든 것이 25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경제가 뒤로 빠꾸 했다는 소리죠. 참잡합니다. 독일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마도 내년 중반에서야 전 세계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바로 나온다고 해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맞힐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처음 이제 백신이 나오는 거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 나온 거는 맞지 않고 아마 내년쯤에 맞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전 국민의 한 60% 정도 접종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량을 준비해 둘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도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는 사람도 많을 테지만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에서 프론라인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이 지금까지 15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통계로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의료진들이 15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면서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스라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대급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치솟아가지고 2차 물결인 듯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어저께 갑자기 이스라엘은 두 번째 락다운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요. 미국은 현재 3개의 재앙이 지금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두 번째는 서부에 있는 지금 산불이에요. 산불이 아직까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허리케인이 이제 남동쪽 이 걸프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허리케인의 이름은 셀리라는 거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카테고리 1으로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셀리 허리케인으로 인해 미 남부는 30시간 연속 강풍이 불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위험하게 잘 봐야 될 게 바로 플러딩이라고 합니다. 홍수죠.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홍수 때문에 일어난 사상자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남부에 계신 분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보통 1년에 허리케인이 한 6개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 셀리는 7번째, 올해만 7번째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허리케인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뿐만이 아니라 이 서부도 이 산불 때문에 지금 계속 난리예요. 지금까지만 서울 면적의 32배나 서부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태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지금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비라도 내려가지고 산불이 꺼졌으면 좋겠고요. 중동에는 트럼프의 중재에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평화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마도 올해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또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9월 22일 날 배러리 데이가 있잖아요. 배러리의 혁신적인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플러스 신제품도 더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거의 10%까지 올랐어요. 오늘만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얼마 전에 폭락했던 거 거의 지금 만회를 하고 있고요. 시월드 아세요? 시월드라고 어뮤즈먼트 파크죠. 저는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를 몇 번 가봤는데요. 지금 계속 문이 닫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월드의 직원의 1,900명 정도를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뮤즈먼트 파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지금 다 문 닫아져 있잖아요.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뭐 나츠베리팜,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식스 플래그 뭐 다 지금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풀 수 있냐고, 푸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픈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 캐패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수의 25%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예약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조금씩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뉴스에 또 이런 뉴스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렌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을 보는 눈으로 보면은 이제 조만간 주식시장에 크러쉬가 올 것 같다고 그런 뉴스도 여러 개 봤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좀 폭락을 했지만 지금 또 계속 만회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만회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 워렌 버핏이 보는 것처럼 폭락장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백악관은 어저께 제가 뉴스 알려드린 것 중에 틱톡을 오라클에서 아마도 흡수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백악관에서 그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는 틱톡은 오라클에서 아마 흡수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이 화웨이를 때린 지 이제 거의 3년이 돼 간다고 합니다. 이제 3년째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때리는데 얼마 전부터는 화웨이는 반도체를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설계가 거의 미국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타이완, 한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내도 화웨이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설계가 다 미국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는 화웨이에서 못 쓰게 했잖아요. 안드로이드를 쓰더라도 플레이스토어, 구글의 모든 안드로이드 앱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 핸드폰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3년째 계속 화웨이 전화기의 판매가 폭락 중에 있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 때리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면은 좋은데 너무 또 비즈니스만 잘하니까 또 딴 것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